제가 적용한 EQ를 적용을 하시면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EQ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접근 가능하고 상당히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새로 신제품으로 런칭하는 것인데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오늘 단점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단점,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단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사용 용도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반대편의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그 장점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괜찮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소개가 마음에 드실 거고요. 특별히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런칭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한테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구독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드릴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그것을 보신다면, 그 가격을 들으신다면 그냥 무조건 구매 각인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필립스사입니다. 필립스사에서 나오는 TAH8856 8856 헤드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런칭을 했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어디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제품과 비교하면서 약간 설명하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징부터 알아보면서 장점, 단점 빠르게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이번 런칭 이벤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50 헤드폰 같은 경우는 밀폐형 디자인의 헤드폰입니다. 네, 그리고 무선 헤드폰이에요.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인데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하이 레졸루션, 그러니까 하이 레스를 들을 수 있는 고품질의 오디오를 청감할 수 있는 그런 헤드폰으로 디자인돼서 나온 게 좀 특이하고요. 오버이어 방식, 귀를 다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S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 비슷한 캡 모양 사이즈이고요. 사실 요만한 사이즈가 뭐 미국의 B사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도 다 요만한 사이즈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요만한 크기는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게 이 귀를 완벽하게 다 가린다기보다는요. 귀가 여기 살짝 요 안으로 요 이어 패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귀 크기가 조금 크신 분들은 살짝 여기가 닿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 공간에 요렇게 밀폐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루투스 5.0을 사용을 하고요. 코덱 같은 경우는 AAC와 SBC 코덱을 지원합니다. aptX 되지 않고요. LDEC도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LDEC이 되는 애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LDEC이 될 경우에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가격대가 많이 저렴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그 블루투스를 사용할 때의 가청 주파수 대역은 20에서 2만Hz이고요. 유선을 사용할 경우는 7Hz에서 4만Hz까지 유선으로 들을 수 있는 하이 레졸루션 방식의 헤드폰, 유선 헤드폰, 무선 헤드폰이 되는 것이고요. 4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폼팩터는 일본의 S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멀티 포인트가 되는데 멀티 포인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멀티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한쪽이 스탑을 하고 넘긴다면 바로바로 전환해서 여러 장비를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버튼 제어 방식, 제가 좋아하는 터치 방식이 아닌 물리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터치 방식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쓰고 벗을 때 항상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오동작하는 게 있어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런 터치 방식이 물리 터치 방식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앱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Q도 가지고 있고요. 7밴드 EQ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6밴드인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튜닝 값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 센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안 하고 좀 오래 놔두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고요. 착용 센서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 USB로 디지털 덱처럼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컴퓨터에 USB-C를 직결하게 되면 그냥 유선 비슷하게 컴퓨터로 디지털 신호가 넘어오느냐, 그 기능은 되지 않습니다.
네,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에서 5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배터리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나서는 6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시간은 거의 그냥 엄청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블랙, 그 다음에 블루, 화이트가 여기 없지만 화이트 버전까지 있습니다. 무게는 250g으로 일본의 S사하고 거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조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일본의 S사가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39만 8천 원, 9천 원, 이 정도 됩니다. 세일해서 산다면 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이 전 모델 마크 3 모델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 팔리기는 했었지만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마크 3 같은 경우 구하기도 어렵고요. 마크 4가 아닌 마크 5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크 5는 더 비싸게 나왔고요. 마크 4도 30만 원 후반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절반 가격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과 단점 알아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분석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볍고 좋은 착용감입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폼팩터가 일본 S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착용감은 거의 검증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이나 컬러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착용감 자체는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20만 원 전후에 있는 애들 비교해 보시면 사실은 일본의 S사는 가격대가 2배가 넘으니까 비교하기 좀 그렇고, 요 금액대로 가게 된다면 유럽의 S사가 따로 있죠. 유럽의 S사의 모델들 중에서 20만 원 전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 모델이 훨씬 착용감이 좋아요. 훨씬 착용감이 좋고 약간의 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금액대에 있는 유럽의 S사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얘가 더 좋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디자인이면서 다른 소리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카피일 수 있기 때문에 단점에도 제가 넣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된 디자인 형태, 검증이 된 폼팩터 형태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답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이외의 모든 마감 상태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디자인 형태 자체가 이 금액대에 있는 20만 원 전후반에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헤드폰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도 한 30만 원대를 넘어가는 제품하고 흡사한 그런 마감, 흡사한 그런 가죽,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전원대에 있는 애들 보게 되면 되게 플라스틱 느낌 나고 되게 가죽도 별로 인조 가죽 되게 안 좋고 이런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살에 닿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거나 똑같은 소리가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소리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요, 빠른 연결입니다. 빠른 연결. 사실은 요 금액대에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들을 좀 보면 연결이 최근에 나와 있는 건 많이 개선이 되는데, 요 금액대에 있는 헤드폰들이 조금 나온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한 1년 되거나 2년 된 제품들이 꽤 많은데, 그 1년 전 모델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연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전원을 키자마자 내가 연결해놨던 장비들에 그냥 연결불이 타다다닥 들어옵니다. 정말 빠르게 전원을 켜고 나서 한 1초도 안 돼서 블루투스가 딱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애플 유저이기 때문에 그 아이팟을 쓰는데, 아이팟이 가장 좋은 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질을 떠나서 아이팟은 되게 사용하기 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팟 같은 경우 에어팟이죠. 에어팟 같은 경우 에어팟을 딱 연결했을 때 바로 붙는 그 장점, 그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르면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결이 굉장히 빠르고 잘 붙어 있습니다. 연결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장점에 놓고요. 연결되는 장점으로 멀티 포인트가 정말 잘 됩니다.
최근에 이런 헤드폰들을 리뷰를 했었을 때 멀티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멀티 포인트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은 연결이 멀티로 잘 안 붙는 경우, 멀티로 붙는다고 손쳐도 한쪽으로 완전히 끄고 정지를 한참 하고 있어야지 다른 장비로 탁 전환돼서 넘어가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 뭐 한 1, 2초 정도 더 기다려야 되고 많게는 한 5초 이상 기다려야지 A 장비에서 B 장비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때로는 잘 안 되면 여기를 껐다 켜야지만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얘는 의외로 멀티 포인트가 제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한 3대 4대를 붙여놓고 했을 때 A 장비에서 B 장비, B 장비에서 C 장비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탁탁탁탁 넘어갑니다. 이 부분 쓰시다 보면, 멀티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시다 보면 이 제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점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을 통한 제어가 된다는 부분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중국 제품들이 이 가격대에서 앱을 활성화를 시켜놨고, 뭐 다른 이제 제품들은 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앱이 단순하게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니고요. 이 앱에 들어가 있는 EQ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밴드 그래픽 EQ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6밴드 그래픽 EQ를 통해서 소리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조정된 값은 여기에 박혀져 있습니다. 예, 그게 적용이 돼서 다른 데 가서 사용을 하더라도 계속 그 적용된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앱에 들어와도 내가 아까 적용했던 EQ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맨 뒤에는 제가 설정한 EQ 값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소리 좋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을 딱 보게 되면 일본의 S사가 생각나니까 일본의 S사하고 동일한 사운드가 나올 거냐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그냥 카피한 거 아니냐,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거 아니냐, 같은 유닛으로 한 거 아니냐, 같은 DSP나 뭐 같은 칩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소리는 달라요. 네,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는 다르고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사실은 그 일본의 S사 같은 경우는 L덱도 되고, L덱이 돼서 L덱으로 고퀄러티의 그런 음악 파일을 재생을 한다면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음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극단적인 V 형태로 되어 있고 너무 저음이 벙벙거리면서 나오는 그 저음, 미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베이스 사운드, 뽕뽕뽕 하는 그런 베이스 사운드가 나온 것 때문에 아이고 이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의 S사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이긴 하니까 제가 그 사운드가 뭐 톤 밸런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저 기대 안 하고 리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뭐하러 리뷰를 하냐, 똑같은 카피본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소리를 듣고선 야 이건 리뷰해도 되겠다. 소리는 다르다. 그리고 소리가 나름 매력적이고 개성이 있어요. 그 소리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S사하고 굉장히 다르게 일본의 S사는 좀 과하게 과장된 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일부러 좋아하겠죠. 이렇게 과하게 좀 과장된 느낌이 미국 스타일처럼 미국 애들이 듣는 그런 음악에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 너무 과했어요. 그런데 얘는요, 과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톤 밸런스라든지 소리의 임팩트라든지 소리의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하지 않아요. 특히 베이스 부분이 전혀 벙벙거리지 않습니다. 베이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딥저음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전혀 벙벙거리지 않으면서 저음이 의외로 그 일본의 S사보다 좀 타이트한 느낌도 있으면서 정리된 느낌이 있으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들려요. 과하지 않을까 아마 그 반대적인 효과겠죠. 그래서 그 전에 들었던 그 사운드를 기억을 하고 얘를 딱 들으면 완전히 다른데?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확실히 그거는 컨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화질에서 컨트라스트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블랙은 더 블랙으로 진하게 나오고 뭐 화이트는 더 화이트가 진하게 나오잖아요. 쨍한 느낌이 있으면서 좀 강렬하고 색상도 강렬하잖아요. 비슷한 모양의 일본의 S사는 그렇게 강렬함을 강조한 반면이라면 얘는 훨씬 내추럴해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내추럴합니다. 물론 LDAC으로 비교한 건 아니고 AAC와 AAC를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톤 밸런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과하지 않은 50Hz 이하의 딥저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는 전체적인 톤 밸런스에서 저음이 벙벙거리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그 벙벙거리는 그런 느낌은 뭐 50Hz 이하가 많아서 벙벙거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200Hz 이하대의 저음이 많으면 봉봉봉 이런 느낌이 나요. 200Hz 이하대의 저음이 많을 경우에 그 비슷한 그 S가 200Hz 이하대가 봉봉봉 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다면 얘는 그게 없고요. 없는 반면에 50Hz 이하의 서브 베이스,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딥하게 뭐 영화를 볼 때 쿵 울려주는 그런 딥한 서브 베이스는 살아있어요. 되게 잘 살아있어요. 그게 과하지 않으면서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마치 느낌이 뭐냐면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서브우퍼, 사운드 시스템에다 서브우퍼를 물려놨는데 이 서브우퍼가 영화를 볼 때 받쳐주고는 있어요. 잘 받쳐주고 있어서 서브우퍼가 있구나, 존재감이 있구나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멘트를 하는 부드럽고 숲속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의 화면이 나올 때에는 서브우퍼에서 나오는 부부부부 이런 소리가 없고 깔끔한 느낌의 사운드 알죠? 그러니까 멘트가 나오거나 깔끔할 때는 정말 전체적인 소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깔끔하면서 50Hz 이하의 저음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다이나믹하거나 아주 딥한 사운드의 영화라든지 폭탄 터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액션 씬이 있을 때에는 그때 이 딥 사운드를 잘 받쳐주면서 과하지 않게 내주는 거. 이 부분이 필립스가 조금 더 튜닝을 잘했다라고 느껴졌어요. 예, 튜닝을 조금 더 잘했다라고 느껴져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 평을 이렇게 할게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유선에 대해서 뒤에 얘기할 겁니다.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저는 블루투스로 들었을 때의 소리 한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을 들으시건 블루투스 헤드폰을 들으시건 한계점이라는 게 딱 존재를 해서 해상도라든지 음상이라든지 스테레오 이미지는 진짜 이상하지 않으면 제가 막 너무 과하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조금 더 다이나믹합니다. 소리가 조금 더 이런 강한 다이나믹, 베이스 다이나믹을 잘 표현해냅니다. 생각보다 고음의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헤드폰의 금액을 듣기 전에 저는 선입견이 아까 30만 원 후반대에 있는 그 일본의 S사의 그 선입견을 갖고 들었어요. 그렇게 듣는데 저는 예상했던 금액은요 20만 원 후반이었어요. 이 제품에 대한 해상도나 이 제품에 대한 스테레오 이미지나 이 제품에 대한 음상이나 이런 밸런스가 20만 원 중반에서부터 20만 원 후반대에 있는 그런 애들의 블루투스 헤드폰, 유선 말고요.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상도였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초중반이나 20만 원 초반이나 10만 원 후반에 있는 애들과 비교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었을 때 저는 25만 원 이상대, 25만 원에서 한 28만 원, 29만 원 사이에 있는 그런 류의 블루투스 헤드폰의 해상도, 음상, 스테레오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 뒤에 말씀드릴게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격 듣고 놀란 거예요. 가격 듣고 이게 19만 9천 원이라고 해서 19만 9천 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 19만 9천 원에 이 정도의 목소리 디테일이 목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이게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미드의 그 해상도가 되게 좋아서 제가 20만 원 후반대나 중반의 후반으로 보는 거예요. 미드 대역대의 중음역에서의 해상도가 되게 괜찮아서 목소리가 진짜 앞에 있고 되게 잘 들려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나레이션이 너무 잘 들려요. 멘트가 너무 잘 들려서 야, 이거 유튜브 보거나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되게 좋다, 되게 괜찮다. 딕션도 되게 잘 들리고 되게 정확하게 들려서 야, 이거는 괜찮다고 그때 딱 느꼈어요. 스테레오감도 블루투스니까 완전히 극대화된 스테레오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금액대보다는 조금 더 얘가 갖고 있는 19만 원대보다는 20만 원 중반 이상대에 갔을 때 나오는 그런 약간 와이드한 스테레오감과 적당한 음상,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뽑는다면 목소리, AAC 코덱에서 목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오는 애여서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장점은 유선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유선의 케이블이 너무 허접한 케이블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30만 원 후반대 그 일본의 S사는 이거보다 더 허접한 케이블 줘요. 거의 허접한 수준이 더 비슷비슷해. 도찐 개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허접한 케이블을 주지만 3.5파이의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서 듣게 되면 저는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재밌습니다. 그 케이블을 연결하면 전원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연결을 하는 순간에 전원이 꺼지면서 바이패스로 듣게 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되게 매력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저역도 조금 내려가고 아주 초고역도 조금 내려가요. 하지만 중음 소리가 되게 괜찮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중음대가 조금 더 살아나요. 톤 밸런스적으로 중역대가 조금 더 살아나고 저역과 고역이 살짝 내려가는 미드의 소리가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마음에 드는 소리였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톤 밸런스가 소리의 전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리의 모든 게 톤 밸런스는 아니에요. 소리의 모든 게 톤 밸런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해상도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 질감 그리고 다이나믹성 소리가 앞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 요게 확 차이가 나요. 일단은 소리가 앞으로 탁 전진해서 튀어나옵니다. 전진해서 탁 음상이 탁 튀어나오고요. 질감 소리의 그 질감과 쫀득쫀득함이 조금 살아있어요. 유선으로 들었을 때. 물론 톤 밸런스는 조금 안 좋아하실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약간 조미료 많이 들어가는 컨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음도 둥둥둥둥 나와줘야 되고 하이에서 막 이렇게 크리스피한 소리도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원을 넣고 들었을 때 소리가 더 괜찮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약간의 EQ가 조금 들어가서 보정된 소리, 튜닝이 좀 들어가 있는 소리, 그렇게 EQ 작업을 통해서 음상이 조금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선을 딱 꼽는 순간 그게 탁 풀리면서 앞으로 팍 튀어나와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야 이거 유선으로도 괜찮은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옵션으로 여기다가 그냥 3.5 좀 좋은 케이블로 사갖고서 이렇게 연결해놓고 집에서 들어도 괜찮겠다. 그냥 필요할 때는 갖고 나가서 뭐 유선으로 쓰고 아닐 때는 그냥 연결해갖고서 유선으로 들어도 생각보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어요. 특히 뭐 이 정도 금액에서는 매력 있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점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매력도 잘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우선순위 넘버 원일 수 있죠. 근데 뒤에 단점을 얘기하는 그 단점이 어떤 분들한테는 나의 우선순위 넘버 원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쵸. 저는 약간 그 창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거는 조금 별로예요. 예. 뭐와 비슷하게 생긴 거. 예를 들면 뭐 미국의 A사를 거의 다 카피해서 뭐 우리나라의 L사도 막 맨날 카피하고 뭐 중국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미국의 A사 거 카피해갖고 막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어느 게 카피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가 돼버려서 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일본의 S사 거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 차이가 있다면 컬러예요. 예, 하나 차이가 있다면 컬러에서 화이트, 블랙, 블루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저 같은 블루 쓰겠어요. 완전히 독특하게 이거 완전 아니야 다른 거야. 뭐 블루 이렇게 딱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좀 디자인이 저는 조금 더 독특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디자인을 잘 찾았겠죠. 그 옛날에 일본의 S사가 그 디자인을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카피하는 거고 미국의 A사도 디자인을 잘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피하듯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같은 디자인이라는 거, 비슷한 디자인이라는 거,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캐링 케이스입니다. 얘는 캐링 케이스가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가격이 2배 이상 되니까 좋은 캐링 케이스 막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번에 새로 나온 마크 5 같은 경우도 캐링 케이스가 엄청 더 좋게 나왔다는데 캐링 케이스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게요. 캐링 케이스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캐링 케이스예요. 캐링 케이스가 이겁니다. 심지어는요. 뭐 조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물론 포켓이 안에 2개로 나눠져 있어서 헤드폰에 이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집어넣는 2개의 자리만 있고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어서 그냥 없다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캐링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점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제가 솔직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신제품이지만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제품은요,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고 그다음 뭐가 될까요? 그 기능은 아무것도 안 킨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장점은요, 어느 상태에서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킨 상태에서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킨 상태에서는 노이즈도 없고요, 소리도 생각보다 깨끗하고요, 해상도도 20만원 중후반대 정도 해상도 나오고요, 음상도 잘 맺히고요, 목소리도 앞에 가깝게 있고 목소리 표현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톤 밸런스도 과하지 않고요, 뭐 벙벙벙벙 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요, 사실 깔끔하게 소리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을 키는 순간부터는 불편한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키면 히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들립니다. 그런데 불편해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 정도 노이즈면 10만원대가 맞습니다. 이 정도의 노이즈가 나온다면 10만원대 장비가 맞아요. 10만원대의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들을 수 있을 만한,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주변 소리 듣기가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유의 특징, 뭐 고유의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히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예요. 특히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크게 들리고요, 노이즈 캔슬링 했을 때는 살짝 올라온 수준입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 들리는 그 노이즈는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 정도는 한 20만원대 초반까지만 가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노이즈가 있어요. 주변 소리 듣기, 노이즈 캔슬링 키면. 하지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갔을 때 나오는 노이즈는, 그 히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는 10만원대 초반? 10만원대 초반이나 10만원대 중반에 있는 장비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만원대 후반 또는 20만원이잖아요. 19만 9천원이잖아요. 19만 9천원 놓고 본다면 이건 단점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나는 노이즈 캔슬링과 그 다음에 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헤드폰을 고른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안 쓴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단점이 되지가 않아요. 전혀 단점이 되지가 않으니까 알고선 이 단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수준이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30만원 후반대에 있는 일본의 S사의 노이즈 캔슬링은 뭐 거의 탑급이죠. 킹이죠, 킹. 헤드폰에서는 뭐 킹에 들어가는, 탑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기대하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전혀 노이즈 캔슬링은 그거에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요 정도 금액,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만원대 초반, 10만원대 중반에 있는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갖고 있는 성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그냥 보통 수준. 이 모양을 보고선 이건 분명히 노이즈 캔슬링이 뛰어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이런 헤드폰을 사는 주 목적인 경우,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비행기를 많이 타고 KTX라든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난 노이즈 캔슬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헤드폰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 그게 주 용도라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아까 노이즈 캔슬링이 계속 있는데요. 이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하면서 유선 상태를 끼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아니겠죠. 비행기 안에서 내가 노이즈 캔슬링을 들으면서 유선으로 해서 비행기의 인포테인먼트를 켜갖고 내가 거기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요, 약간 더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저음이 더 강조돼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때의 소리는 제가 일본의 S사인 줄 알았어요. 일본의 S사와 같은 느낌의 저음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약간 더 V자형으로 해서 소리가 나와요. 그 톤 밸런스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약간 더 레벨도 더 올라가요. 레벨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약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딱 노이즈 캔슬링을 일부러 켜고 유선을 연결할 환경은 비행기 같은 장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음이 워낙 많이 나오고 저음 노이즈가 많은 현장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EQ 톤을 맞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상태로 듣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들을만 하고 차라리 오히려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영화라든지 인포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나 일반적인 환경에서 키게 되면 저음이 톡 튀어나오면서 약간의 더 V자형이 되는 그 사운드가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요. 일부 블루투스 플레이어에서 볼륨이 완전히 크게 들리지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껐다 키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펌웨어상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듣고 멀티포인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도 지금 노트북이니까 노트북 컴퓨터로 했을 때 볼륨이 굉장히 충분하게 크게 잘 들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로 연결해서 딱 듣는데 여기서 볼륨이 맥스인 상태에서 볼륨이 보통보다 조금 큰 정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뭐지? 하다가 전원 껐다 켜고 한번 딱 하니까 정상으로 탁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주 마이너하게 펌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단점에다가 일단 넣기는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이너한 단점을 마지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화 품질도 궁금하시죠? 통화 품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지금 88556 이 헤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필립스 8856 헤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필립스의 8856 헤드폰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필립스의 8856 헤드폰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처럼 지하철에서 떠드는 것처럼 이런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헤드폰을 끼고선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들 상대편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될지 지금 한번 전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필립스의 8850 헤드폰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8850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지하철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에서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지하철 환경의 시끄러운 환경에서 8856 헤드폰을 갖고 통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확하게 사용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서 노이즈 캔슬링이 주 용도로 쓰고 노이즈 캔슬링 킨 상태에서 특별하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해야 되고 나는 소음이 많은 곳에서 꼭 들어야 되는 차단용 그런 헤드폰으로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봤을 때 10만원대 후반,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헤드폰에서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음질이 뛰어나고 실제로 뛰어납니다. 음질이 뛰어나고 무선으로 했을 때도 AAC 코덱, LDEC은 아니지만 AAC 코덱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내가 듣는 환경에서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소리 사운드,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잘 표현되고 소리의 톤 밸런스는 하나도 과한 거 없이 그렇다고 해서 플랫은 아니에요. 약간의 그 강조된 저음과 고음이 살짝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하지만 전혀 과한 조미료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아닌 좀 깔끔한 성격의 소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가격 대비 소리, 해상도, 음상 모든 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사실 그냥 그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지 않고 블루투스 AAC 코덱으로 들었을 때에는
그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 한 25만 원 이상대에 있는 그 25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에 있는 그 정도 금액대의 블루투스 헤드폰과 견주어도 괜찮을 만한 소리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적용한 EQ를 적용을 하시면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EQ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제 EQ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 중고역대, 중역대의 소리가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채워 넣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채워 넣었어요. 아쉽게도 이 EQ는 수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최대한 비슷하게 좀 따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하셔서 요걸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소리도 가깝게 나오고 훨씬 더 깔끔하게 소리 잡히고 목소리 표현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제 EQ 세팅을 적용하시면 요 소리에서도 더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그냥 그런 수준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로 5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60시간까지 쓸 수 있죠. 노이즈 캔슬링 없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기본적인 헤드폰으로서의 역할, 밀폐형 헤드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저가형이라고 봐야죠. 저가형 헤드폰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이 제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런칭을 했습니다. 네. 필립스에서 8856 헤드폰, 맨날 8850이라고 입에 붙었어요. 8856 헤드폰, 이 제품이 런칭을 했고요. 이 런칭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가격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수량은 한정이 있습니다. 수량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한 2,000대 가까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이게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드려서 아마도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왜 제가 그런지 보시면 압니다. 이 제품은요, 원래는요 19만 9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0만 원에서 1,000원 빠지는 19만 9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정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얼마로 구독자 이벤트로 해드리는지 아십니까? 필립스에서 이 제품을 저희 구독자한테 11만 9천 원 40% 저렴하게 11만 9천 원에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만약에 11만 9천 원에 요 정도 헤드폰을 못 구해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만 9천 원에 요 정도 헤드폰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없습니다. 11만 9천 원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11만 9천 원에 이 정도 헤드폰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점이었죠. 근데 11만 9천 원이면요 단점도 아니에요. 11만 9천 원에서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되면서 이 정도 소리 품질 나오는 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11만 9천 원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요. 혹시 학생 여러분들께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한테 디자인도 좀 비슷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한테도 되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이거는 정말 좋아요. 11만 9천 원이면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저 수십 개의 헤드폰을 들어봤지만 이 정도 11만 9천 원의 가치로 치고 이런 헤드폰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하실 분 있으면 선물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안 사실 거면 지금 요 링크 제가 밑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링크 주변 친구들한테 전달하셔서 너 살래?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필립스사에서 특별하게 주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혜택을 다 누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요. 구독자 이벤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19만 9천 원이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40% DC된 11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한 기회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필립스에서 8856 헤드폰이 새로 나왔고요.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장단점이 확실한 거 다 들어보셨고 통화 품질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게 나의 우선순위에 맞는 그런 제품이다. 내가 우선순위가 노이즈 캔슬링과 이런 거라고 하면 제가 권장 안 한다고 했죠. 그거 이외에 난 노이즈 캔슬링이 우선순위 저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가성비 제품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